먼저 가우시안인데요. 딱딱 셀 수 있는 이산형 값일 때는 이 가능도가 사실 확률이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값들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1, 2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은 가능도를 확률로 볼 수 없습니다. 대신 확률 밀도 함수값을 활용하게 되는데,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이 줄여서 PDF라고 불리게 되고, PDF는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로서 그래프에서 특정 구간에 속한 넓이, 그것이 바로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이다, 그렇게 되게끔 정한 함수의 모양입니다. 그 함수 모양이 바로 가우시안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수식에서 이 가능도 부분, 이 가능도 likelihood 부분을 특정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자, 가우시안 모양이 아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분모에 있는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이 지수 부분에 있게 되는 미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왜 갑자기 가우시안일까요? 바로 자연의 법칙이 상당수 가우시안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해봤더니 가운데쯤에 뭔가 많이 몰려있더라 라는 것이 사실 우리도 조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 가우시안을 표현할 때, 이런 모양을 이제 그려질 때 다음과 같은 그런 어떤 배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변수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 루트 안에 있을 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표현되고, 또 이런 민으로도 표현되고, 그것이 데이터와 만나서 이런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런 가능도의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정 클래스 YC에 대한 데이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A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C급 영화의 그런 별점 평균을 봤더니 10점 만점에 3점쯤입니다. 평균 3점쯤이고 그 3점 위아래로 한 2점쯤 높고 낮게 이 편차를 갖고 분포하네요 라고 표현을 해주면 대강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3점이 있고 표준 편차에 한 2점쯤으로 이렇게 퍼져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에 표현된 것은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person의 젠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키, 몸무게, 발 사이즈입니다. 자, 이것에 쭉 평균을 내면 이 아래의 표와 같이 이 남자별, 여자별 평균을 낼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은 수치가, 여기는 키의 평균 그리고 분산, 이쪽은 몸무게와 분산, 발 사이즈와 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제 테스팅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어떤 테스팅 데이터냐? A sample to be classified가 무엇이냐면,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샘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이 키, 몸무게, 발 사이즈를 다음과 같이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아래와 같이 수식을 풀어나가게 되는데, 자, 사전 확률인 P메일 혹은 P피메일이 있게 되고, 각 특징에 대해서 그 사전 확률에 대한 특징들, height, weight, foot size가 원래 같으면 뭐 이렇게 교집합으로 돼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나이브라는 전제하이기 때문에 각각의 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각각의 곱으로만 표현되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메일을 살펴보게 되면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봤을 때 0.5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그 다음에 평균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 값이 1.5789가 나오더라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남자일 확률은 쭉 곱하고 나니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으로 여성에 대해서도 같은 확률일 것이며 같은 계산 방법을 수행한 다음 봤더니 5.3778 10의 -4승, 이 남자일 확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10의 -9승이고 여기는 10의 -4승이니까 한 10,000배 정도, 10의 5승 정도 더 큰 값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샘플에 대해서 여성의 것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노미널 네이브 방식입니다. 이 X값이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는 문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텍스트 문제를 분류할 때 쓰이게 됩니다. 단어의 존재 의무가 아닌 단어의 출현 횟수를 피처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소위 빅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떤 단어가 뭐 자주 출연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자주 출연한 단어에 대해서 크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probability라든가 was라든가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게 되더라. 그 외에 다른 말들, 룰이라든가 뭐 텍스트 이런 말들은 이 적게 나오더라. 이런 빈도수를 글자의 크기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 있게 되겠죠. 이것처럼 하나의 문자에 대한 어떤 피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사례로 보면은 문자를 벡터로 일단 만들어 봅니다. 자, 벡터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배열, 어레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겠어요. 그래서 단어가 존재하면 1이고 없으면 0이다 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로마가 어떤 문장 안에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롬이라는 것이 있을 때 1이고 없으면 0이게 다음과 같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출석했다 롬, 그리고 파리스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0. 다음 파리스는 여기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탈리는 세 번째 자리에, 프랑스는 네 번째 자리에 어떤 위치를 만들어줘서 10000 이렇게 있으면 이게 롬이구나, 0100이 있으면 이게 페리스구나, 000010 있으면 이탈리구나, 다음에 이런 모양이면 프랑스구나, 이렇게 벡터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워드가 엄청 많아지면 그만큼 벡터가 필요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원핫 하나만 1이 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없고, 모든 샘플 텍스트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별로 인덱스를 부여해가지고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이 존재하고 몇 개가 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거죠. 자, 인덱스를 어떻게 부여했었냐면 더가 먼저 이렇게 인덱스화 됐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인덱스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안에는 R라는 것도 있었고요. R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cat이라는 것도 이미 있었고, dog도 있었고, is도 있었고, now라는 것도 있었고, on도 있었고, table도 또 더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인덱스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런 문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dog가 하나 있습니다. 찾았고, is가 하나 있습니다. 찾았고, on the table도 여기 있습니다. 더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근데 더가 두 번 나왔죠. 이 더는 2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별로 인덱스를 부여해서 한 문장 또는 문서의 단어의 개수를 벡터로 표현한다. 자, 이것을 이런 어떤 단어의 뭉치다 해서 말뭉치, corpu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 테이블을 보면은 hello, how, you 이렇게
된 거 보면은 Hello, how are you? 이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테이블에다가 넣어본 거죠. 그랬을 땐 Hello, how are you?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워드가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밑에 보면은 from, home, money, win 윈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장 안에서 윈이 두 번 나왔구나. 그것이 뭐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윈이 두 번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백업 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클래스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여기를 클래스라고 볼 수 있죠. 0번 클래스입니다. 자, 이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1번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이 좌측에 있었던 이 번호가 바로 클래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멀티노미널 나이브 베이스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likelihood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계산 방법이 어떤 워드에 대한 피처 벡터 x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다큐멘트로 표현이 되고 이런 xid가 어떤 클래스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그때의 term frequency 어떤 용어의 빈도수 tf가 전부 다 더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출현 빈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용어 frequency의 등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용어들의 빈도수를 분자해 놓고 이렇게 분모 분자로 이런 가능도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때 어댑티브 스무딩 파라미터 같은 것들은 잠깐 나중에 이렇게 더 심도 깊게 공부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얼마나 다양한 워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는가, 단어의 이 사이즈, 이것이 분모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계산을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